자, 문제 두 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방정식에서 0이 아닌 공통분의 값을 가질 때 k의 값을 뭐라고 했나요? 네. 그럼 두 개씩을 뭐 해야 되죠? 그는 알파라고. 두 개씩을 빼려고 합니다. 공통분을 가질 때 뺐을 때도 공통분을 가진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뺄 겁니다. 앞에 거에 뒤에 거 뺐습니다. 앞에 거에 뒤에 거 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k인가요? 네. 그런데 근이 누구죠? 근이 k인가요? 아, 네. 근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공통분인데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근 k의 값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k를 알고 싶습니다. k 대입했습니다. k제곱 k제곱 2k제곱 마이너스 k. 근데 공통분의 값은 빵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k의 값이 누구라고요? k의 값 5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 얘기하세요. 받아쓰기 하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부터 모든 걸 질문하세요. 지금 모르겠어요. 모든 게 몇 번인데요? 74-1이요. 부정공유식의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의도적으로 인수분해해서 못 푼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처음에 앞에 있는 두 개는 묶어 쓸 수 있습니다. m으로 묶어 쓸 수 있고요. m으로 묶어 쓰게 되면은 n-4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난 뒤에도 n-4가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앞에 있는 게 5n이기 때문에 플러스 5라고 쓴다면 위에 거랑 비교하자면은 마이너스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마이너스 20을 더해주고요.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20을 더해줄 겁니다. 이게 이제 7이라는 얘기네요. 네. 인수분해 했습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를 인수분해 되게끔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mn의 값은 정수라고 얘기했고요. mn의 값이 정수였을 때 n 플러스 5의 값도 정수고 n-4의 값도 정수입니다. 정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총 다 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때 적절한 m하고 n의 값을 구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때 m하고 n의 값에 더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받아쓰기 하는데 시간을 쓰시면요. 이 대가리가 못 따라가요. 선생님 수업하는 속도를요. 네. mn이라고 하는 세입값이 있습니다. mn값 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건 누구예요? 두 번째 거는? 생각하고 있는 거 맞으세요? 네. 그 다음에 7라고 들어가는 m값은 2가 되고요. 얘는 5인가요? 네. 이건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3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2, 얘는 5인가요? 3인가요? 네. 그때 m 플러스 n의 값의 최소값을 적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세입값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9. 네. 그 다음에 오프라인 몇 번이죠? 아,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 15예요, 그러면? 네, 저 4가 마이너스. 아, 이거 잘못했어요, 쌤이? 그러네요. 최대값 구하는 거래요, 이게 문제가. 최대값 구하는 거면 답이 7이 답인가요? 네. 자, 그 다음 오프라인 몇 번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거 얘기하세요. 지우고 푼 데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민호 물은 거 얘기하세요. 227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이 27쪽 몇 번이요? 13번이요? 13번이 두 개의 다항식이 있습니다. fx라는 다항식하고 g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근이 2하고 알파고 두 개를 곱했을 때 근은 2하고 3하고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알파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더했을 때 그냥 공통분의 값이 알파고 공통분이 아닌 근이 베타 감마로 한다면 더했을 때는 어떤 근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공통분 이외에 한 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나머지 두 근의 평균값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근이 지금 3하고 5인가요? 네. 그 두 개의 평균값이 누군데요? 4요. 지난 시간에 내용 정리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뭐 좀 이해되세요? 진짜로요? 지난 시간에 필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이게 끝이에요? 네. 228.
228에 228쪽에 19번이라고 했습니다. 19번이 저 숫자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끔 하는 모든 x의 값을 더해주세요. 풀 수 있을 것 같아.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풀어 없겠죠. 이 숫자가 어떤 자연수를 스몰 a라고 한다면 어떤 자연수를 제곱하는 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곱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요? 어떻게 하지? 노가다. 이거 일단 문자의 개수는 두 개인데 시간 하나밖에 없고 a의 값은 자연수인가 봐요. 완전 제곱식 만들까요? 완전 제곱식이요? 이항해 볼까요? 좋아요. 근데 a는 자연수입니다. 한 별씩 써요? x는 누구래요? x도 자연수인가요? 여기 x도 자연수라고 써있나요? 네. a도 어떤 자연수니까 자연수고요. 네. 그러면 해석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x라는 수의 값이 자연수의 값을 실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근 중에 양의 실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값이 뭐다? 그거 같다. 네, 판별식 0보다 큰 되는 거죠? 판별식 값 조사해 보겠습니다. 판별식 값을 조사했더니 판별식의 값은 이게 지금 판별식인가요? 네. 그런데 a 제곱의 값이 10. 뭔가 이상하다. 항상 0보다 큰 같아요 지금? 어떤 자연수를 대입하는데 항상 0보다 큰 같아요? 이거 가지고 선택할 수 없어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0보다 큰 같으니까 지금 판별식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A의 범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뭘로 하지? 어렵네. 이게 누군가의 제곱이 됐으면 좋겠다고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넣어보는 수밖에 없나? 찾고 나서 생각해보자.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돼요? 2 대입했습니다. x한테 2 대입했습니다. 그냥 자연수 다 안 되는 거. x한테 3 대입했습니다. 아, 4 대입했습니다. 8 이상. 1, 2, 3, 4, 5, 6, 7까지 대입했을 땐 다 음수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8을 갖다 대입하면 되나요? 네. x라는 숫자한테 8을 갖다 대입할 때가 a가 누군데요? 1. 그 다음 숫자 대입해볼까요? 네. 9 대입했습니다. 되나요? 9인데 9 대입하면 10인가요? 네. 10은 제곱수가 아니죠? 네. 그 다음은 하나만 더 찾으면 뭔가 실마리가 보일 것 같은데? 그 다음 누가 있지? 음, 12. 다 대입했을 일이? 12 대입하면 144 빼기 96? 144에서 96 뺐더니 48. 48? 1 더하면 49? 네. 그러면 12를 갖다 대입했더니 A라는 수의 값은 7인가요? 네. 근데 문제는 X의 값들을 모든 자연수 X의 값을 다 더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찾기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칙성을 이해해야지만 일일이 대입하지 않고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칙성이 뭐지? 4씩 더해져요. 아니네요. 그럼 16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네. 16을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건 256이에요. 16을 대입했더니 128인가요? 네. 그럼 이 숫자가 누구죠? 16일 때 안 되네요. 16을 대입했을 때는 제곱수가 아니네요. 그럼 생각을 달리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지? 너무 어렵다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쌤은 완전히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요. 이거는 문제 풀 때마다 네. 고정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해보고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배양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쌤은 이런 방법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값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8인데 왼쪽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fx의 값은 아래로 기록이 2차 함수인가요? x절편의 값이 누구죠? x절편의 값은 0하고 8인가요? 네. 그런데 a제곱 마이너스라고 이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a제곱 마이너스는 양수값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입했던 거는 8을 갖다 대입했다고? 8 대입했을 때 오른쪽은 빵이니까. 네. 근데 또 누굴 대입했다고? 빵. 11을 대입했다고? 11을 갖다 대입했을 때는 12 대입은 게 누구였더라? 12 대입한 게 48이었나요? 49였어요. 여기다 지금 11을 대입한 게 48인가요? 그래요? 네. 그 다음은 누굴지 어떻게 알지? 쌤 아니면요. 네. 저거 x제곱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네. a제 x 아, 형태를 이렇게 해석해 보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자고? 못하네. x-4의 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어떤 숫자가 누가 들어갔으니까 15. 네, 이렇게 해석하자고? 한 다음에 a제곱을 넘겨서 합차로 너 왜 이렇게 똑똑하냐? 오, 그게 훨씬 멋지다. 나을 것 같습니다. 멋지다. 반할 것 같아. 우와. 주어진 녀석의 값은 인수분해해가지고 자연수하고 자연수의 곱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최선이네. 이런 부정법 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네. 헐. 근데 a하고 x의 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1하고 15, 3하고. 근데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왼쪽 아니에요? 왼쪽 게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a가 왼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왼쪽이 큰 값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많진 않네요. 왼쪽이 더 큰 녀석의 값을 쓰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없어요. 음수값이 나오는 경우가 혹시 모르겠다. 이것도 왼쪽 값이 더 큰가요? 네. 이 경우에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15하고 1의 값을 두 개 더 해보려고요. 두 개 더하면 2x-8인가요? 네. 2x-8의 값이 16입니다. 그럼 2x의 값은 4. 2x-8의 값이 더해서 16이니까요. 2x의 값은 24고요. 그때 x의 값은 12인가요? 그 다음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2x-8의 값이 2x-8의 값이 8인가요? 네. 2x의 값은 16이고 x의 값은 8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8이고요. 네. 2x-8이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누구예요? 두 개 더한 게 2x-8인데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8이니까 2x-8이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0인가요? 네. 그 다음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16입니다. 2x-8이 마이너스 16입니다. x가 누구냐고요? 2x-8이 마이너스 16입니다. x가 누구냐고요? 반장하겠네. 2x-8이 마이너스 16이라고 x가 누구냐고. 2x-8이 마이너스 16인데 지금 네 번째 하는데 똑같은 거. 마이너스 근데 우리는 x가 누구인 거 찾아요. 자연수 x가 자연수인 거 찾고 있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찍었어도 그냥 끝나는 거였네? 요거밖에 없었던 거네? 답은 8하고 16, 8하고 12 두 개 더해서 뭐라고요? 20. 네, 답은 20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계약서에서 더 이상 없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민이는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필터링이 뭐예요? 넌 문제 일선이 없어요. 왜요? 쟤는 문제 일선이고 넌 라이트 쌤이에요. 아, 좋아요. 편한 마음으로 칠판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모르는 걸 질문합시다. 제일 처음에 풀어야 될 게 몇 쪽인가요? 네. 114쪽에 그 앞에도 있잖아요. 그 앞에도 틀린 거 내가 봤는데 다 고쳐왔어요? 당신 중간에 물은 거 얘기하세요. 111쪽에 761이요. 111쪽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 700, 61이요. 61. 761번이 다음 2차 방식이 두근이고도 정수였을 때 A의 값을 구하서 이거는 앞에 있는 문제잖아요. 개념순이라고 원칙에서 정수분을 가질 때 문제를 풀라고 했잖아요. 정수분을 가질 때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미도 선생님은 안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정수의 근을 가질 어디 쳐다봐요? 네, 문제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정수분의 값을 가질 때 K의 값을 구하라는 말이 나오면 K를 구하고 싶지만 미리 K를 소거해서 알파 베타 구한 다음에 나중에 K를 구합니다. 정수분의 문제에서 K를 구하거나 정수분을 가질 때 A의 값을 구하고 한다면 풀이 원칙은 문제하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A나 K 따위를 구하라고 하지만 알파 베타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K나 A를 구하라고 해서 미주수 A를 먼저 없앤 다음에 문제를 풀 겁니다. 두 개의 근의 값이 알파 베타입니다. 두 개 더했습니다. 두 개 더한 게 A-3이고요. 두 개 곱했습니다. 이제 문제하고 그런 건 A 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A를 수거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A 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A 값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인가요? 알파 베타의 값은 근이 정수의 근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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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거 알파로 묶었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1이고요. 뒤에도 베타 마이너스 필요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까지 썼고요. 왼쪽에다 뭘 더해야 되죠? 뭘 더해야지 이게 되죠? 플러스요. 네, 2를 더해야 이게 밑에 게 나오나요? 네, 양변에 2를 더했습니다. 오른쪽은 2고요. 네, 따라서 알파 빼기라고 베타 빼기를 곱해서 2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녀석의 값이 1하고 2라고 4개 있습니다. 그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했습니다. 알파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때 가능한 모든 A의 값을 합을 구하시라고요? A의 값을 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라고 1밖에 없나요? 네. 네.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인가요? 776으로 할게요. 776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앞에 769에 있습니다. 76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X라는 문제는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정수의 값을 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정수인 근을 가지고 있을 때 A, B 중에서 A의 값은 절대값이 50보다 작습니다. B의 값은 절대값이 똑같이 50보다 작습니다. 그러한 순서상 개수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정수의 근. 근데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 되나요? A하고 2B하고 4B하고 8A하고 아마 못 풀었다고 한다면 인수분해를 안 하고 풀었을 거예요. 네, 뭘로 되나요? 인수분해가? 네, 마이너스 2로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은 이렇게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대입은 이렇게 소거됩니다. 마이너스 2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쓸까?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검토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는 A고 여기가 B가 들어있으니까 인수분해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하는 거는 정수의 근 하나는 마이너스 2니까 또 다른 두 개의 정수의 근을 가지도록 얘가 또 다른 두 개의 정수의 근을 가지도록 서다른 세 개의 정수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서 근이 안 될 겁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닌 두 개의 정수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 인수분해 안 되게끔 문제를 만들었냐? 근거하기 수학을 통해서 문제를 풀라고? 어렵네. 네. 나머지 두 개의 근이 정수의 근을 가져요. 마이너스 2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의 근을 알파 베타로 놓고 근거하기 수학을 쓸 수 있나 모르겠네. 근거하기 수학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값이 누구죠? 이게 지금 두 분의 합인가요? 두 분의 고백값 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고백값은 3가요? 네. 민우 너 뭐 하세요? 이제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잖아요. 아니, 책으로. 그런데 정수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정수의 근의 값을 곱해서 4가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는데요? 1, 4. 마이너스 2는 돼요?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때 문제 요구한 건 수수상 AB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4하고 1이면 더해가지고 5인가요? 네. 5가 나오도록 하는 AB 중에 절대값이 이랬으면 좋겠다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좀 있다. 염려스럽다. 밑줄 친 녀석은 편별식이 0보다 커야 되나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판별식 가지고 AB의 관계 혹시 나온지 확인했습니다. 판별식 값을 사용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인가요? 네. 판별식 값이 0보다 큽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니까요. 네.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요. 이러면 할 수 있는 건가? 3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은 인수분해가 돼요 혹시? 어. 3하고 1하고 마이너스 0인가요? 네. 인수분해했더니 3A 마이너스 B의 값은 A 플러스 B랑 곱해서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 AB는 필요 없다고? 그런데 순수상 AB의 개수를 구하세요. 어렵네. 첫 번째 일은 4하고 1이었을 때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5입니다. A를 곱했더니 5A 5A인데 2를 넘기면 3A가 마이너스 2인가요? 네. 이 관계를 만족하는 절대값 50보다 작은 순수상 개수를 구하라고?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장난 아닌데 이러면 서다른 세 개의 정수근을 가져요. 서다른 세 개의 정수근을 가져요. 일단 여기서 이걸 충실해 볼까? 네. A의 값도 정수, B의 값도 정수여서 A는 짝수여야 되는 거야? 네. B는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야? 네. 동화 성립하려면? 네. 엄청 많은데 언제 다 하고 있어 그를? 갚지 마요. 넘겨요. 근데 그 선택한 녀석이니까 이걸 만족하나?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천정한 만족하네. 짝수의 A라는 녀석의 값이
네. 2의 배수가 되는 녀석의 값은 다해서 몇 개 있지? 25개. A가 2의 배수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6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5까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0부터 플러스 50까지 몇 개야? 뭔가 하나 덜한 느낌이 들지.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데. A가 51개. A가 51개면 그걸 만족한 P의 값도 51개 맞나? 50이 들어갔을 때 150. 150 만족하면 75니까 안 되겠네. B의 값이 3의 배수인 범위를 만족해야 되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건 48가 16개, 17개. 16개, 33개. 33개밖에 없네. 답이 몇 개래요? 지우가 답이 몇 개래? 몇이요? 46개 있다고요? 네. 비슷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A에다가 32까지 하면은 네. 50B가 52하니까 네. 이렇게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도 있어서 네. 그것도 2분의 B는 5분의 7A로 해서 또 52하까지 하면 되던데. 2가 되면은 2가 되는 거 아니도 되는 거야? 2가 되는 건 할 필요 없고, 왜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가 모순되니까. 그리고 1하고 4인 거하고 4하고 1인 거 어차피 똑같은 거구나. 어차피 합의값이 똑같이 5 나오니까 같은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인 거랑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인 거니까 어차피 그 두 개는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이 마이너스 5 나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이 녀석을 만족하는 녀석은 대입에서 마이너스 5 나오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의 7a가 2b.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겠네요. 절대값이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b부터 세고 있습니다. 네. b의 값은 등호와 성립하는 b의 값은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의 값은 이런 것들이 3의 배수가 될 수 있습니다. b의 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은 3의 배수가 제일 작은 게 3, 6, 9, 48까지가 3의 배수인가요? 네. 16개 있고요. b의 값이 0이어도 되나요? b의 값이 0이어도 되나요? b가 0이면 a도 0인가요? 그럼 0도 있고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48까지도 있습니다. 그럼 16개, 1개, 16개니까 33개인가요? 그 다음은 b의 값은 7의 배수여야 됩니다. b의 값은 7의 배수여야 b가 결정되면 a의 값은 자동 결정되니까요. 33개고요. 7의 배수의 값은 몇 개 있죠? 7개요. 7의 배수의 값은 7개 있나요? 네. 7부터 시작해서 49까지 7개다가 네. b의 값이 0이면 a도 0인데 a, b 0,0이라고 한 순서쌍은 여기서 셌습니다. a가 0,0인 건 여기서 셌습니다. 네. 여기서 0,0을 세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b의 값이 다해서 몇 개 있나요? b의 값은 14개 있나요? 네. 답이 47 맞아요? 네. 근데 모르겠는데. 네 위에 거가 32겠는데. 위에 게 왜 32개지? A, B가 그러네. 쌤이 33개가 아니라 32개로 했어야 되네. 이걸 생각 안 하고 있었다. 3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의 값은 0이 될 수 없네요. 네. 그래서 0을 빼야 돼요. 그럼 이 녀석은 32개 있는 것 같습니다. 32개 14개 더 있으니까 46개인가요? 네. 어렵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실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46개 구했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2차 부등식을 배우기 전이라 바로 다음 챕터가 부등식이잖아요. 여기다 대입해서 하자가 없는 문제를 만들었나 봅니다. 원래는 이 순서상들을 다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부동식을 만족하는지도 검토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몇 번이라고 하셨죠? 776이라고 했어요. 민호는요? 저도 770. 776이 마지막 문제인가요? 아니요. 맨 마지막 장면 첫 번째 문제. 776번은 xy 두 개의 실수의 값에 대해서 더 큰 녀석의 값을 쓰세요, 작은 녀석을 쓰세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작지 않은 숫자를 저렇게 표기하고 크지 않은 숫자를 또 저렇게 표기했습니다. 근데 저 부동식을, 저 방정식 연립 방식을 만족하는 x하고 y의 순서상을 찾아서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x라고 하는 값이 y보다 커졌다고 한다면 이게 누구라는 얘기죠? 얘는 두 개 값 중에 작지 않은 숫자라고요? 작지 않은 숫자가 누군데요? 네, 작지 않은 녀석의 값은 x인가요? 이 녀석은 크지 않은 녀석의 값을 쓰라고 되어 있나요? 크지 않은 걸 쓰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y를 쓰라는 얘기네요. 하지만 x보다 y가 크다고 한다면 얘는 누구라고요? 작지 않은 건 y고요. 얘는 크지 않은 녀석의 값이니까 이때는 x의 값인가요? 네. 그것 그대로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대입해서 일방식 풀려고 합니다.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x-y -2 위에 거에는 y를 쓰시라고요? 밑에 거에는 y를 뭘 대입하지? x를 대입해요? 네. 이거 연립에서 xy 값 구하신 다음에 그 xy 값은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xy를 선택하세요. 대입법을 통해서 풀까요? 좋아요. 근데 대입하려고 했더니 y는 하고 대입하게 되면은 조금 불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x는 하고 대입하자니 3번 대입해야 되고요. y 정리해서 대입하자니 2번 대입해야 되잖아요. 좀 네. 귀찮게 편법적인 것 같습니다. x 값을 정리해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견뎌요. 맞게 썼나요? 네. 첫 번째 건데 대입했습니다. 두 번째 거에 대입했습니다. (2 더하기 16까지) 산수했습니다. 네. 그럼 2항 해주면은 6y 제곱 7y 마이너스 14인가? 아, y 제곱 하나 더 있었네요? 이제 맞나요? 네. 인수해도 돼요? 그래서 y의 값은 마이너스 2거나 플러스 1인데 y한테 마이너스 1이 됐더니 x의 값은 y한테 1 대입했더니 x의 값은 그때 문제 요구한 건 x값이 더 큰 걸 선택하래요. 누굴 선택하시라고요? 네, 이게 지금 x의 값이 더 큰가요? 네. 한 녀석의 값 5, 이런 거 보였습니다.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똑같은 짓 또 하시래요. 두 번째 건에 대입할 겁니다. 두 번째 건에 대입했더니 첫 번째 식은 x-y -2 2x고요. 두 번째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y 플러스 16인가요? 네. xy 바꿔만 썼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식에 따르면은 이건 대입하는 것도 장난이네. 또 귀찮아 죽겠네 아주. 그럼 누구세요? y는 하고 정리했습니다. y의 값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인가요? 네.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곱했습니다. 제곱했고요. 우변값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4인가요? 이항했습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0이에요? 네.
3하고 1하고 10하고 1하고 마이너스는 0인가요? 네. 인수분해 때 x의 값은 누구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0하고 1이 있습니다. 그때 y값 구했습니다. 얘는 y값이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누구세요? 아닌데 3분의 플러스 3분의 10 빼기 3분의 4네요.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x, y 중에서 더 큰 녀석이니까 y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요? y가 큰 건 이건가요? 네. 그럼 이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0, 3분의 4인데 곱하셨더니 6 곱했더니 마이너스 9분의 40 몇이에요? 마이너스 9분의 뭐가 이상하다? 9, 54죠. 13인가요? 근데 6D 왜 선생님 정신줄 놓고 있었어 그래요. 네. 9분의 5예요?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7번이요. 777번. 777번은 원이 두 개 있고요. 원 두 개 사이에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삼각형이 희한하게 그림이 삼각형 원 속에 접해서 딱 들어있네. 삼각형 ABC가 있는데 변 AB라고 하는 변은 지름이고 AC도 지름이에요. 그런 첫 번째 원하고 두 번째 원에 대해서 두 점 A하고 D에서 원과 원은 만나고 있습니다. AD라고 하는 선이 AC라고 하는 선, BC라는 선, AB라는 선이 네 개의 선이 차례대로 연속되는 짝수입니다. 그때 두 개의 원의 넓이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우와. 차례대로 연속한 네 개의 짝수라고. 연속한 네 개의 짝수의 값을 미지수로 잡는데 성공할 수 있으면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AD가 제일 작은 선분인가요? 네. 제일 작은 선분부터 잡읍시다. 제일 작은 선분을 문자로 뭐라고 하실 거예요? X요. X 마이너스 2. X로 잡겠다고요? 네. 제일 작은 녀석이니까 뭐로 잡는 게 나중에 산수가 편할까? X. X-2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 저렇게 문자를 적으면 나중에 제곱에서 산수할 때 초과할 수 있는 항이 존재할 테니까 산수가 조금 용이할 겁니다. 네. 저렇게 선분을 잡을 거고요. 문제가 두 개의 원의 넓이의 값을 구하시라고요. 두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은 근데 이렇게 문자를 잡으면 불편한 점이 하나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분 AD의 길이의 값을 AB의 길이를 이렇게 잡으면 반지름을 문자로 표현할 때 분수값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의 절반 2분의 x 플러스 r라고 하는 반지름이 분수가 돼서 넓이의 값을 구할 때 넓이의 값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하시나요? 네. 그럼 다른 문자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여기 2x로 적을까요? 좋아요. 그럼 얘는 누구예요?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잡아야지만 반지름 계산할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원의 넓이의 합의값은 왼쪽에는 반지름 값은 AB라는 선분의 절반이 x 플러스 2고 이 원의 넓이의 값은 이게 왼쪽 원의 넓이인가요? 네. 오른쪽 원의 넓이의 값은 AC가 지름이기 때문에 AC의 값이 지름이기 때문에 오른쪽 넓이는 몇이에요? 반지름 x에서 파이 x 제곱인가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x만 구하면 대입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궁금합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세우세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을 세우지? 원은 여기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죠? 네,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알 수 있군요.
중심각이 180도가 되면은 원주각이 90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군요.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AB 제곱했습니다. AB 제곱에서 AD 제곱 뺐습니다. 맞게 잘했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CD 길이를 제곱한 건 어떻게 구해요? AC 제곱에서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네. 그런데 이 값을 산수해봤습니다. 4x제곱 4x제곱 소거했고요. 1창의 값이 1창이 누구지? 1창 16x 여기서 1창은 플러스 8x인가요? 네. 상수항의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상수항의 값은 16, 오른쪽 상수항의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 길이 제곱 있습니다. 4x제곱은 소거됐고요. 네. 플러스 근데 두 길이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예요? 아 이제 루트 씌워야 되지. 여기 길이가 누구랑 똑같다고요? 이게 똑같다고요? 이게 2 되신 거 맞나요? 아이고야 1, 2번 누구지? 1 되면 6이야? 네. 1, 2번이면 1, 2번이면 8하고 4가 안 똑같네. 딴 건가 본데? 아, 한 개 누가 있을까? 원래는 이거 제곱해서 해야 되는데 제곱해서 못하겠는데 쌤이 지금 이거 두 개가 다 BC의 길이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둘이 똑같다고 놓고 풀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루트가 있으면은 원래는 제곱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양변을. 근데 제곱해서 푼 다음에 한 번 더 제곱해서 풀어야 돼. 산수량이 엄청 많아서 적당한 숫자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숫자가 누가 있을까? 제곱에서 풀려고 딴 식을 찾아야 되나? 느낌이 싸하다. 느낌이 또 싸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누구니? 일단 이게 산수 틀렸으면 진짜 아무리지는데 산수 안 틀렸겠지? 16 플러스 8 맞고 16 빼기 4 맞고 맞아요. 옮겼을 때 잘 옮겼었고요. 좀 줄여야 되겠다. 2가 앞으로 나오면 누구죠? 2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값이 누구랑 똑같았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BC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제곱하려고 합니다. 제곱의 제곱을 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 녀석의 양변을 제곱할 생각입니다. 양변 제곱했더니 아이고야 6x 플러스 3하고 여기까지 된 거 맞죠? 네.
이 루트 속에 있는 거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8x 플러스 2를 이항했습니다. 8x 플러스 2를 이항했습니다. 아직 맞겠나요? 네. 한 번 더 제곱해가지고 따르면 뭐라고요? 너무 약간 어렵게 푸는 거. 너무 어렵게 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들고 싶었던 건 지금 이걸 만들고 싶었는데 엑셀 값을 구해서 대입하고 싶었는데 이걸 또 제곱하면 4차 방정식이고 4차 방정식이 어렵네. 대체 안 풀었대요. 어떤 거요? 이 이 문제. 문제 잘 풀었대요. 제가 안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네. 완전히요? 아니 777번 못 풀었어요. 제곱만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알고 제곱해서 또 어떻게 4차 방정식 또 풀고 있냐? 다른 성질이 있으면 좋은데. 야, 너 머리 똑똑하잖아. 그렇긴 하지. 뭐라고요? 지 머리 똑똑하대요. 이게 이제 다른 졸업도 성질. 이게 초졸이 진짜. 난 중졸이야. 다른 성질이 안 보인다 안 보여 지금. 안 보이네 안 보이네. 답지를 봐볼까요? 아니요. 네. 쌤 자존심이야. 저는 이미 답지 봤잖아요. 아니 전 답하긴 했는데 틀렸어요. 넓이의 값의 합격값을 구하세요. 제곱을 더 밀고 나가? 내가 원했던 건 x제곱이 지워지기로 했는데 x제곱이 안 지워졌어. x제곱이 지워지기로 했는데 안 지워져서 한 번 더 제곱하면 완전 괴로운데. 실은 피타고라스. 근데 원래 이렇게 푸는 거는 무리방정식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 네. 옛날에는 고3 애들이 하던 건데 지금 고3 애들도 어려워서 빠졌어. 근데 이걸 또 제곱해서 푸는 건 너무 괴로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다른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근데 진짜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한답 찍어라. 나 방법이 없어. 다 맞게 했는데. 근데 저 식이 안 나오니? 한 번 더 제곱해 그냥? 아, 문제가 장애 같네요. 제곱이 싫은데. 답지 봐봐요. 답지 뭐라고 돼 있어요? 읽고 있어요 지금. 안 되겠다. 제가 그 문제 찢어드릴게요, 쌤. 이게 몇 번이죠?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가까이 있는 거 풀어요. 보고 문제를 푸세요. 그때 30하고 26이에요. 30 길이 AB가 30 나와야 돼요. AB가 31려면 X가 13이니까 그러니까 숫자 너무 크니까 제가 힘들다고 이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제곱하겠습니다 그냥. 네. 왜냐면 그 풀이 방법, 제 해설지가 제시한 풀이 방법은 문제 풀 때 그렇게 생각해서 풀 수가 없어요. 애들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합니다 그냥. 선생님 제곱하기 귀찮아서 그냥 멈칫하고 있었어요. 네. 왼쪽에 있는 거 제곱했더니 누구죠?
맞게 제곱했나요? 네. 오른쪽 제곱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각 제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배에서 2배 할 겁니다. 2배에서 2개씩 곱할 겁니다. 니네 지금 내가 뭐 한 줄 아세요? 알아요. 이제 2항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 내리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네. 2개 맞고 34x 제곱인데 48이항 됐더니 34 빼기 48 12x 플러스 13인가? 맞게 산수했나요? 플러스 13이요? 돌릴 거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네. 죄송해요. 분리체포하고 있습니다. 1로 되나요? 얘를 뭘로 해? 답이 13이래. 13인 거 알고 있어서 13을 합니다. 네. 시험 조립적 구할 때는 최고창 계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의 값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13 가지고 조립 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3으로 해보겠습니다. 1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로 되나? 되나 본데? 됐다. 그러면은 x-1이라고 x 플러스 1이라고 네. 그럼 그게 뭐가 있다고요? 1 마이너스 1 13. 이렇게 했나요? 네. 근데 우리가 잡은 문자는 성분의 길이가 되기 위해서는 x의 값 1보다 커야 됩니다. 네. 되는 녀석의 x의 값은 13밖에 없나요? 네. 그 13의 값을 대입해서 13 대입했습니다. 몇이에요? 이게 답이라고요? 해설하고 다르게 풀었습니다. 해설에 있는 풀이가 선생님이 얼핏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없어요. 저는요. 779번이라고 했습니다. 779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변 BC라는 변 위에 한 점 D점에 대해서 BD의 길이 값은 9, CD의 길이는 21. 그때 AD하고 AD 길이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값을 결정하세요. 이것도 어렵네요.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둘 다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D점 절표에 대한 설명이 길이가 2와 9하고 20이 되는 녀석이라고? 그거밖에 없다고? 그럼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대충 풀라는 얘기 같은데 BC 길이 전체 길이의 값은 30인가요? 네. BC 전체 길이가 30인데 이만큼의 높이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높이의 값을 쓰면 H라고 잡을 생각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길이 값이 몇이죠? 절반의 길이가 9기, 15기 때문에 여기 6인가요? 네. 대충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피타고라스를 어떻게 쓰지? 요만큼의 3분의 1이 모르죠? 네. 요만큼의 3분의 1은 x라고 잡았습니다. 삼각형 둘레의 길이 값을 나중에 구하세요. 피타고라스 두 번 쓰고 싶은데 어떻게 세우냐 식을? x의 제곱의 값은 h제곱 플러스 15의 제곱이죠? 또 식을 뭘 세우지? 작은 삼각형? 근데 여기는 이만큼 길이의 값을 모르잖아. 뭐라고요? 아, 저것도 미술로 놔야 되겠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 y라고 볼까요? 네.
그럼 식을 세웠을 때 문자의 개수는 3개나 되는데 식은 2개밖에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문자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x가 뭐라고 했죠? x랑 비니까 자연수란 얘기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려는 건 뭘 구하는 중이죠? x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x는 자연수입니다. h제곱은 소구할 수 있죠? 뺐습니다. 빼면 누구지? 180 9라고요? 네. 189는 누구냐? 안 되는데? 되나? 아 되네. 그런데 이거는 자연수인데 y는 정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 선생님이 이걸 간과해서 읽었네. AD도 자연수로 얘기했었나요? 네. 그래서 x만 자연수가 아니네요. y의 값도 자연수네요. 그럼 이거는 합차를 통해서 부정방정식을 풀어보세요라는 얘기네요. 그럼 되는 방법은 189 곱하기 1 되는 경우는 불가능하겠네요? 네. 아닌가 되나? 또는 27 곱... 또 뭐가 되지? 21 곱하기 3? 21, 63 곱하기 3? 20이라고 3? 20이라고 9? 또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또 되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2개 더하면 2x 앞에 거 뒤에 거 더하면 2x 2x가 190인가요? 더하면 2x인데 더하면 190인가요? 네. 그래서 x가 누구라고요? 190의 반이면 x가 누구라고요? 95. x가 95면 y가 누구란 얘기예요? 맞아요? 네. 두 번째 더한 게 34입니다. 그럼 x가 누구라고요? 17. 그럼 y는 10인가요? 네. 그 다음 63하고 3이면 더해서 66? 네. x의 값은 33이고요. x가 33이면 y는 30인가요? 두 개 더해서 30이니까 x의 값은 15고요. x가 15면 y의 값은? 그 중에서 되는 걸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되는 거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지? 여기가 9하고 21이니까 전반적으로 삼각형이 될 조건을 쓰라는 것 같은데? 일단은 x의 제곱의 값은 15의 제곱보다 커야 되겠네. 네. x는 15보다 크네. x의 값이 15보다 커야 되니까 탈락. y는 6보다는 커야 되겠네. y 6보다 크니까 탈락인 게 없네? 그럼 뭘로 골라내지? 이제 다 걸러낼 거 더 이상 없나요?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의 둘레길이의 합을 다 구하래요? 네. 첫 번째 건 못 고를 것 같고요. 두 번째 것도 못 고를 것 같고 세 번째 것도 고를 만한 개연성이 없어요. 두 개 더 했더니 아니다. x한테 두 배 했더니 190? 190한테 30 더 했더니 220. 17한테 두 배에서 34 34한테 30 더 했더니 33한테 두 배 했더니 66? 그럼 96인가요? 네. 더했더니 160? 160 더했더니 380? 문제들이 좀 조잡하네요. 네. 자, 부동식 파트로 갔습니다. 좋아요. 중학교 때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수나 음수나 더하기나 빼기 할 때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양수값 c를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거나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요. C의 값이 양수든 음수든 부동호 방향은 더하기 빼기 했을 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C의 값이 양수였을 때는 A가 더 컸을 때 C로 곱하거나 C로 나누기 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C의 값이 음수였을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A의 값이 같은 부호였을 때는 곱해도 양수, 나눠도 양수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부호가 달랐을 때는 곱해도 음수, 나눠도 음수라는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 이런 걸 구태여 봐야 될까요? 아니야? 그래서 한번 보는 게 x의 범위의 값이 마이너스 3까지라고 범위를 줬습니다. 그때 이 값의 범위를 보라고 합니다. 범위를 보라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를 곱할 겁니다. 마이너스를 셋 다 모두 마이너스 2 곱하면 부동호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4까지인가요? 네. 거기다 5를 더했습니다. 셋 다 모두 5를 더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중학교 때 이런 성질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는 성질이 있다고 배웠었는데 증명하라고 합니다. 부동식의 증명 파트는 하나의 장래의 문제로 시험에 잘 출제되는 편이고요. 서술형으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증명이 시험에 나와요. 네. 지금 왼쪽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왼쪽 걸 가지고 오른쪽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만 증명하고 나머지는 뻔한 걸 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A가 더 크면 A-B의 값이 양수인가요? 그쵸? C-D의 값도 양수인가요? 그쵸? 양수 더하기 양수의 값은 양수인가요? 네. 양수 더하기 양수의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A-B 더하기 C-D의 값도 양수인가요? 그래서 이 양만이 주면 A 플러스 C의 값은 B 플러스 D보다 큰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계산성이나 논리적인 타당성이 위배되지 않게끔 결론을 맺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꺼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고요. 밑에 있는 문제 푸실 때 위에 있는 문제를 참조해서 꼭 푸세요. 자, 부동식의 사칙연산은 양수인 걸 전제로 했을 때 부동식의 사칙연산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 중학교 때 이미 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지금 선생님이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양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음수가 섞여 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들은 양수였을 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칙연산 중에 부동식 범위의 값들을 더하게 할 때는 작은 것끼리 더한 것부터 큰 것끼리 더한 것까지 범위를 갖습니다. x, y 더했을 때는 작은 것들끼리 더한 게 제일 작은 값이고요. 큰 것끼리 더한 게 제일 큰 값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값도 작은 것끼리 곱한 게 제일 작은 값, 큰 것끼리 곱한 게 제일 큰 값입니다. 곱하기 했을 때는. 하지만 빼기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x에서 y 값을 뺄 때는 작은 값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지 제일 작은 값이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제일 큰 값입니다. 나누기도 비슷합니다. 나누기 할 때도 x를 y로 나누기 한다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나누기 한 게 최소값이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나누기 한 게 최대값입니다. 이미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숫자를 연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가르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가르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가르치기 전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정식에서 제일 처음에 1차 방정식이라는 파트에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거의 해를 무슨 해라고 했죠? 1차 방정식의 해 중에 저거의 해를 뭐라고 얘기했죠? 숫자가 아닌 A, B에 대해서 해를 얘기하는 거를 세 글자였습니다. 저거의 해를 얘기하는 거는 숫자가 아닌 A, B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을 때 해를 얘기한다면 그 해는 일반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A라는 녀석의 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 해가 누구죠? 양변이 A로 나누면 A, B는 B의 값이 해인가요? 네. 하지만 A라는 값이 빵인데 B의 값도 빵이면 해가 뭐가 되죠? A도 빵이고 B도 빵이면 해가 무수히 많단가요? 네. A는 빵인데 B가 빵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해가 없어요. 네, 이때 해가 없습니다. A, B의 값이 숫자가 아니었을 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걸 다 써줄 겁니다. 이걸 우리는 1차 방정식의 일반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찬가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1차 부등식들입니다.
1차 부등식들은 마찬가지로 일반해를 가질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거의 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a의 값이 양수면 해가 누구죠? 자, 2x의 값이 4보다 큽니다. 해가 누구예요? x는 2보다 크다죠? 양변에 2로 나누겠나요? 네. 해가 뭐냐고요? 하지만 마이너스 2x의 값이 4보다 크다는 해를 뭐라고 써요? 부동항에 바꿔야죠. 마이너스로 나눠주고요. 난 지금 민호 너의 눈빛을 보면은 많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a 값이 0보다 작을 때 해는 뭐라고 써요? 정신 최대.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네. 양변의 음수인 a로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이제 뭐 할 차례일까요? 이제 항수항이 맞아요. 세 번째는 a의 값이 양수인 거, a가 음수인 거 했으니까요. a의 값이 0인 거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a의 값이 0이었을 때는 b의 값이 양수면 어떻게 되죠? 0 곱하기 x의 값이 있는데 3이 있습니다. 이 부등식 해가 뭐가 될까요? 도대체 x한테 뭘 집어넣으면 3보다 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불가능합니다. 이건 해가 없습니다. 0 곱하기 x의 값한테 x한테 뭘 집어넣으면 0보다 클 수 있을까요? 다. 0 빼고 다. x한테 뭘 집어넣으면 0이 0보다 클 수 있을까요? 아. 0이 0보다 큰 건 불가능하죠. 그러네요. 따라서 b의 값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b라고 하는 수의 값이 b의 값이 양수가 되거나 b의 값이 0이 됐을 때는 a는 빵인데 b의 값이 0보다 큰 때는 해가 없나요? 네. 하지만 a가 0인데 b의 값이 음수면 어떻게 되죠? a가 0인데 b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써볼까요? 0 곱하기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뭘 대입하면 이게 식이 성립하죠? 네, 전부 다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지 0은 마이너스보다 큰 거죠? 네. x한테 뭘 대입하는지 간에 0은 마이너스보다 큽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됩니다. 이해가 맞으세요? 네. 이거를 지금 이 두 번째 부등식에 일반해라고 얘기하고요. 해를 구하면 이거 다 쓸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랑 다르게 이걸 해보겠습니다. 4개 다 하기 싫고요. 이번엔 이거 해보겠습니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문제 나올 때마다 생각해서 쓰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하자고요? A가 양수였을 때는 해가 뭐예요? 두 번째 A의 값이 음수였을 때는 뭐죠? 세 번째 A의 값이 빵인데 B의 값이 양수일 때 하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A 자리에 빵을 썼고요. B 자리에 양수인 3을 써봤습니다. 부동방향이 작거나 같다 해를 뭐라고 하겠습니다. 이 식은 성립하는 건가요? 뭘 대입하면 성립하죠? 아무나 다 대입해도 3보다 작은 거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가 뭐죠? 뭘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죠? 아무나 다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하죠? 이건 아무나 다 대입해도 부등호가 성립하고요. 이건 아무나 다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등호의 값은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B의 값이 0보다 크거나 0이 됐을 때는 해가 뭐라고요? 하지만 A라는 수의 값이 0인데 B의 값이 음수였을 때 해가 뭐가 되죠? 해를 확인한 방법은 써보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0 곱하기 x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뭘 대입해야지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 있죠? 뭘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죠? 없습니다. 이때 해가 없습니다. 이걸 1차 부등식의 일반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표기들은 그리고 해를 갖다 얘기하는 것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자로 생각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빨리 숫자를 대입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빨리 확인하는 게 최선이고요. 머릿속으로 상상이 잘 안 되면 숫자를 직접 써가지고 확인할 겁니다. 얘는 지금 이해된 거 맞으신가요? 네. 이제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문자 A를 가지고 있는데 부동식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차수는 1차 부동식입니다. X라는 문자에 대한 부동식이기 때문에 해는 X가 해입니다. 일단 이항하려고 합니다. 이항했더니 A-2X 이항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4인가요? 제일 첫 번째 A-2 값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양변을 A-를 나누기 할 때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서 A 플러스보다 작은 건가요? 두 번째는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보다 작을 때 A-0보다 작을 때는 부동 방향을 바꿔서요? 네. 양변 A-로 나누기 했고요. 부동 방향 바꿨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에 빼먹은 건 A가 2인 거 빼먹었나요? 네. A가 2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사라져요. 써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A한테 2 대입했더니 어떻게 A한테 2 대입하면 이식이 되나요? 네. 뭘 대입하면 이 부동식이 성립하죠? 아무거나. 아까는 여기에 A, B였을 때는 A가 빵이었을 때 B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앞에 있는 A가 결정되면은 뒤에 있는 값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 지을 필요가 없네요. 네. 지금은 두 개가 별개의 거 아니라 앞에 게 결정되면 뒤에 것도 결정되니까 A가 2인지만 검토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답입니다.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첫 번째 부동식 해가 다한 것 같다면 두 번째 부동식 해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중학생 때 이런 거 새로운 걸 배우면 수십 개, 한 30개, 40개 문제 푼 다음에 카드 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제부터는 딱 한 번만 배우고 유제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고 그리고 카드 가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연습 시켜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권에. 집중해서 듣고 기억하고 다음에 써먹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건 A 플러스 BX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2 플러스 B고요. 이 부동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A 플러스 B가 빵은 아니겠네요. A 플러스 B가 빵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해가 없다기 때문에 이런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A 플러스 B가 절대 빵은 아니네요.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에 대한 정보는 뭘 캐치할 수 있나요? 네, 이건 음수였겠네요. 크다라고 하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수의 값을 가지고 나누겠다는 얘기군요.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뭘 확인할 수 있죠? 나누기 한 값이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인데 이게 누구라고요? 네, 이게 마이너스 1인 정보를 캐치할 수 있네요. 그럼 분모의 값을 양변에 곱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입니다. 이항했습니다. 이항 잘했나요? A의 값은 1입니다. A의 값 1이면 A한테 2B 대입하려고요. A한테 2B 대입했더니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3B인가요? 3B의 값이 음수면 B의 값도 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A의 부호는 뭐예요? A하고 B는 부호는 똑같다고요? 근데 대입하려고 합니다. A한테 싹 다 2B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식 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A한테 2B 대입했습니다. A한테 2B 대입하면 누구죠? A한테 2B 대입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B의 값의 부호가 뭐라고요? B의 값의 부호가 음수면 3B의 값도 부호가 음수인가요? 그럼 양변을 음수 3B로 나누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부동하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홀에서는 답인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연립부동식 파트로 갔습니다. 연립부동식은 연립방정식과 똑같습니다. 각각의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공통된 해를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연립부동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부동식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된 범위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딱 문제 레벨이 중학교 1학년 레벨이 중학교 2학년 레벨이네요. 자, 첫 번째 부동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다른 걸 지금 주로 다루려고 하고요. 이런 녀석은 지금 배우긴 하지만 시험엔 중요하게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식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식 풀었더니 이항했더니 2x의 값이 4보다 작나요? 네. 따라서 x의 값이 2보다 작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건 이항했더니 4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2보다 큽니다.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공통된 범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x의 범위는 2까지네요. 이렇게 쉽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왼쪽에 있는 값이 3x, 오른쪽이 4x입니다. x의 값을 오른쪽으로 이항했습니다. 왼쪽은 마이너스 3인데 1을 이항했고요. 두 번째 거는 3x인가요? 네. 오른쪽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9예요? 네.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뭐라고 돼요? 마이너스 3보다 커났다, 마이너스 4보다 커났다. 공통된 범위가 누구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아니상. 마이너스 3보다 커났다, 마이너스 3보다 커났다. 공통되는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커났다가 공통되는 범위인가요? 네. 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줄로 표현된 부동식이 있습니다. 한 줄로 표현되는 부동식이 있는데 A가 B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이거 두 개 연립할 겁니다. 물론 A가 C보다 크긴 C가 A보다 크긴 하지만 C가 더 크긴 하지만 이걸 사용하진 않습니다.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똑같다고 한다면 AB의 값은 똑같다고 할 수도 있고 BC의 값은 똑같다고 할 수도 있고 C의 값은 똑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부동식의 경우에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의 공통된을 구할 겁니다. 다음 부동식을 푸세요. 문제의 레벨은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시 쓰기 싫고요. 첫 번째 거 해를 바로 구할 생각입니다. 이항했습니다. 4x의 값이 x가 3보다 12보다 작단가요? 네. x의 값은 3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바로 이항하겠습니다. 2x의 값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x의 값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나요? 네. 공통된 해가 누구예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네, 마이너스 4보다 왼쪽이 두 개 공통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양변에 몇 배 하는 게 낫겠죠? 12배요. 양변 12배 했습니다. 6x 플러스 6의 값이 4x 플러스 12 9x 플러스 15인가요? 네. 앞에 거 두 개 먼저 풀겠습니다. 2x의 값이 x의 값은 3보다 작습니다. 9x의 값, 5x의 값이 맞게 잘 이해했나요? 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5의 3보다 큽니다. 공통된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5의 3부터 3까지가 공통 범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특수한 해가 특수한 경우에 연립부동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우네요. 네. 뭐가 특이한 걸까? 없거나 무술 많은 거요? 자, 이항했더니 5x인가요? 이항했더니 5입니다. x의 값의 범위는 1 이하입니다. 두 번째 건 이항했더니 7x하고 7인가요? 네. x의 값은 1보다 같은 건가요? 네.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가 누구죠? 1이요. 네, 공통되는 건 범위값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숫자만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2x의 값이 6보다 커났습니다. x의 값은 3보다 커났습니다. 이항했습니다. 이항했던 2x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은가요? 네.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하고 3보다 큰 녀석은 공통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두 녀석의 값은 공통된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라고 답을 쓰죠? 네, 해가 없다고 답을 쓸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문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연립부동식 해를 가질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식이랑 두 번째 부동식인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인데 으악.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고 풀어도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머리가 안 좋은 겁니다. 그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 선생님 지금 진실 얘기하는 너 놀리는 거 아니고요. 집중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거와 유사한 문제는 처음 한두 번 들을 때 터득하지 못하면 10번, 20번, 30번, 100번 들어도 여전히 터득하지 못해요. 그건 처음 들을 때 주의해서 듣지 않는 거고 자기가 머릿속에 저장을 노력하지 않는 거고 나중에 여러 차례 공부해도 여전히 헷갈릴 뿐이에요.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우셔야지 한 번 배우고 잘할 수 있고요. 한 번 배우고 못하시면 영원히 못하는 파트인 것 같아요. 개선되지 않아요. 그 태도가 10번, 100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1-3일보다 작고 두 번째 거 보고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숫자 이항하는 것만 암산 좀 해달라는데 뭐죠 왼쪽이? 7 맞지? 자, 두 녀석의 공통범위가 어땠으면 좋겠다고요? 가졌으면 좋겠어. 공통된 범위가 있어가지고 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7보다 커놨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1-3a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공통된 범위가 이러면 안 됩니다. 7보다 커놨다는 이렇게 돼 있는데 1-3a가 여기 있다면 공통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7보다 커놨던 숫자고 얘는 똑같다면서요. 7보다 작은 녀석하고 두 개는 공통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머릿속으로 두 녀석의 눈금이 겹쳤을 때는 동일한 숫자보다 커 같은 녀석과 동일한 숫자보다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거예요. 머릿속으로 빨리 두 눈금이 똑같았을 때 숫자로서 생각해 보시고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이때는 공통된 게 없습니다. 그럼 공통된 게 존재하려면 오로지 이럴 때만 공통되는 게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공통된 게 있나요? 네. 그럼 공통된 게 존재하려면 이랬을 때 공통된 게 존재하나요? 이항해주면 3a의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공통된 범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이라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릴 겁니다. 7보다 큰 범위하고 1-3일보다 작은 범위의 공통된 게 존재하려면 7의 값이 왼쪽에 있고 1-3이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7보다는 1-3이가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지 뭐.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등호가 있을지 여부는 이 값을 지우고 7을 넣어봤을 때 성립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요. 이 값을 지우고 7을 넣어봤을 때 되지 않으면 등호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가 있으면 좋겠는데 7보다 커 범위와 7보다 작은 범위는 공통되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안돼 정민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가 가진 집중력이 딱 그만큼인가 봐요. 왜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듣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수익선을 그려서 풀 수는 없습니다. 수익선 그려서 푸는 순간 이건 못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요. 문제는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요. 1-3이라는 눈금하고 7이라는 눈금의 대소관계 중에 등호가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등호가 들어갈지 여부는 등호가 성립하려면 1-3a가 7이라는 얘기인데 1-3a를 지우고 7이라고 쓴 다음에 두 개의 공통된 녀석이 해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판단해보면 공통된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a는 7이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등호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판단할 겁니다. 네. 한 문제 더 해본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3a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아서 a는 마이너스보다 작습니다. 수익선을 그리지 않고 풀 겁니다. 쌤 말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제 문제에서 다음에 있는 부등식이 이번에 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등식하고 두 번째 부등식에 공통된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해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이 정도 암산이 가능하죠. 이항했던 2x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거 x 이항했던 x의 값은 a-4보다 작은 건가요? 잘못 얘기했네. a-4보다 같은 건가요? 네. 어떤 숫자보다 작은 범위와 어떤 숫자보다 큰 범위가 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누가 더 왼쪽에 있는 걸까요? A-4하고 마이너스 중에 누가 더 왼쪽에 있을까요? 마이너스 2가 더 왼쪽에 있나요? 대가리를 쓰셔야 되고요.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공통되는 해가 없으려면은 이렇게 됐을 때 공통되는 해가 없어야 되는데 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선생님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든요. 중학교 때처럼 친절하게 이렇게 매번 설명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정작 설명할 걸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자꾸. 네. 공통대를 가져려면 마이너스 2가 더 왼쪽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더 작습니다. 이제 판단할 건 등호가 들어가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이 값을 지우고 마이너스 1이라고 써본 다음에 두 개가 공통되는 해가 누군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이너스보다 작은 녀석과 마이너스보다 큰 같은 녀석은 공통되는 게 누구예요? 없어요. 그럼 만족하는 건가요? 그럼 등호가 있어도 되는 거군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라는 녀석의 값은 2보다 커났습니다.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지우고 직접 써보면 됩니다. 네.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지우고 직접 써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짓을 하면 되는데 이 짓을 하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희 또래 아이들 중에 대부분 아이들은 이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틀립니다. 맞고 틀리거든요. 반복됩니다. 어떨 때는 지네가 등호를 넣고 풀었다가 어떨 때는 등호를 안 넣고 풀었다가 지네 마음대로 풉니다. 매번.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그냥.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지우고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번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두 개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a의 값의 범위의 값을 고려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x의 범위가 뭐예요? 두 번째 거는 a의 범위를 애당초 줬네요. 그런데 문제가 자연수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는데 공통되는 범위가 존재하고 그 공통되는 범위 속에 있는 자연수가 3개였으면 좋겠대요. 공통되는 범위가 누군데요? 공통되는 범위의 값이 다한 것 같다고요? 네, 공통되는 범위가 존재해야지만 자연수의 해가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 속에 자연수의 값이 누구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A라는 눈금이 어떻게 될지 이제 상상하면 되겠군요. A는 어떨 때 공통된 녀석의 값이 2, 3, 4가 될 수 있을까요? A라는 녀석의 값이 4하고 5 사이에 있을 때가 공통된 녀석의 값은 2, 3, 4가 있을까요? 그런데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등호가 들어간지 여부는 지우고 써보면 됩니다. 이걸 지우고 4라고 쓰면 공통되는 이 범위 속의 자연수가 맞아요? 4개? 3개? 네. 하지만 이걸 지우고 5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그러면 2, 3, 4, 5가 되니까 틀린 거죠? 지우고 써보면 됩니다. 4에는 등호가 있어도 괜찮은데요. 5에 등호가 있으면 틀리게 됩니다. 답은 이게 답이네요. 분명히 지우고 문자의 값을 지우고 숫자를 넣으라고 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연속하는 3개의 정수의 값이 있습니다. 연속하는 3개의 정수가 있고요. 이 3개의 정수의 합의 값은 27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숫자의 4배는 나머지 두 숫자의 합의 21을 더한 숫자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때 3개의 정수 중에 제일 작은 숫자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속한 숫자라고요? 연속한 숫자니까 3개의 정수를 뭐라고 놓을 건데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산수의 편리함 때문에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가장 작은 숫자 볼 거고요. x를 구한다고 인지하려고 선생님 x로 잡았습니다. 답은 x라고 할 생각입니다. 식 세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이 27보다 작다고요? 네. 3개 더했습니다. 3x 플러스 3의 값은 27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3개의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의 4배? 가장 큰 정수의 4배? 네. 이게 나머지 두 숫자의 합에 21을 더한 숫자보다 나머지 두 숫자의 합에 21을 더한 숫자보다 작지 않다고? 작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커놨다는 말이 작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숫자 x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x는 정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위를 구한 다음에 정수를 선택할 겁니다. 네. 첫 번째 거에 따르면 x의 범위가 뭔데요? 두 번째 거 산수했습니다. 2x의 값이 14보다 x가 7보다
x가 7보다 커졌던가요? 그런 정수가 누구예요? 7부터 8까지니까 7가 바뀌었나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하는 간단한 부등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절대값 x의 값이 3 나오는 x가 누구예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묶고자 하는 녀석의 값 이걸 묻고 싶습니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3보다 작을까요? 플러스 2. 네, 그러면 x의 값이 정수였다면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부등식 해를 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가 절대값이 3보다 작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사이인 것들은 절대값이 3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절대값 쪽이 절대값이 작을 때에는 두 개의 근의 사이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절대값이 3, 4고 들어가는 두 개의 근의 값에 두 근의 사이값, 절대값이 작을 때는 두 근의 사이값. 절대값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이 크려면은 4, 5, 6, 7 이런 것도 절대값이 3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런 것도 절대값이 3보다 큽니다.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숫자들은 절대값 시우는 3보다 큽니다. 3보다 큰 숫자도 절대값 시우에는 3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두 개의 근 중에 작은 것보다는 작다, 두 근 중에 큰 것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절대값이 작을 때는 사이값, 절대값이 더 컸을 때는 두 근 중에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값이 A가 나오도록 하는 녀석에서 그때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절대값이 작을 때에는 두 근의 사이에 있어요. 절대값이 컸을 때는 두 근 중에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고 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좀 애매하네요.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해를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양수값 중에는 1부터 3까지가 절대값 씌워도 1과 3 사이 있고요. 마이너스 중에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숫자가 절대값 씌웠을 때 1과 3 사이 있겠군요. 양수값 따로 음수값 따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 되는 값을 우리는 경계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값이 작나요?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값이죠? 절대값 속에 들어있는 5-2x의 값은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7과 플러스 7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이제 이 양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5를 뺐습니다. 셋 다 모두 5를 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로 나누기 하면 부동 방향 바뀌어야 되나요? 두 번째 건 절대값이 큽니다. 절대값이 컸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입니다.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작은 것보다 작다,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큰 것보다 크다고 썼습니다. 이 양만 될 것 같습니다. x의 값 마이너스 4보다 작고요. x의 값 2보다 큽니다. 이게 늦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부동식의 계산. 방금 전 페이지하고 지금 이 페이지는 완전 다릅니다. 방금 전 페이지는 절대값 오른쪽에 숫자가 있었고요. 지금은 절대값 오른쪽에 문자가 있습니다. 방금 전 페이지하고 지금 현재 페이지는 완전 다릅니다. 아까까지는 절대값 오른쪽에 숫자가 있었고요. 지금 절대값 오른쪽에 x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값을 문제를 풀 때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 되는 값을 우리는 기준 삼는 경계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 되는 값을 경계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x-1이고 x-0 되기까지 x의 값은 1인가요? 네. 1을 기준으로, 1은 이름이 경계값이었습니다.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갤 겁니다. 제일 첫 번째, x라는 녀석의 값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를 따로 구할 거고요. 두 번째, 경계값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해를 따로 구할 겁니다. 전체 범위,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해를 찾는 게 아니라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쪼개서 풀었습니다. 지금 네. 1보다 클 때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양수예요, 문제예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먹힐 겁니다. 해를 구할 때는 x의 값은 마이너스보다 커놨습니다. 하지만 답을 1보다 큰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1보다 큰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었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답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밑줄 친 값의 공통범위만 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것과 1보다 큰 거의 공통된 건 1보다 큰 거죠? 네. 두 번째 꼴로 갔습니다. x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은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절대값 벗길 때 마이너스 달아줘야 됩니다. 이항했습니다. 3x의 값이 1보다 큽니다. 따라서 x의 값은 3분의 1보다 큽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공통범위를 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통범위가 누구예요? 공통범위는 3분의 1부터 1까지가 두 개의 공통범위인가요? 그때 첫 번째에서 얻어진 해하고 두 번째에서 얻어진 해하고 둘 다 모두 해입니다.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1보다 큰 중에서만 답을 서치해가지고 답을 구한 거고요.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답을 찾아서 답을 구했습니다. 둘 다 답입니다. 그럼 답을 쓰고 싶습니다. 3분의 1부터 1까지도 답이고 3분의 1부터 1까지도 답이고 1보다 큰 것도 또 답이라고요? 네. 그럼 답은 누구라고요? 3분의 1보다 크다. 네, 3분의 1보다 크다가 답이네요.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절대값이 있습니다. 경계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경계값이 마이너스여서 첫 번째 마이너스보다 큰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보다 큰 범위에서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양수니까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x값을 그냥 지우시는 것보다는 x의 값을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다. x 빼기 x는 0x인가요? 네. x하고 x를 지우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항에 지금 0x의 값 마이너스입니다. x한테 뭘 대입해야지 부동식이 성립하죠? 없나요?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마이너스보다 크지 않나요? 네. 아닌데요. 뭘 대입하나 마이너스보다 크지 않아요? 뭘 대입하나 왼쪽은 빵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인데 빵이 커요? 마이너스 2가 커요? 빵이 더 크죠? 그럼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단가요? 네. 마이너스 2보다 같은 범위의 모든 숫자가 해인가 봐요. 이건 해가 무수히 많다는데 두 녀석의 공통범위를 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범위의 값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x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아질 겁니다. 그럼 2x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습니다.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나요? 두 개의 공통범위 누구예요? x는 머릿속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머릿속에서 하셔야 돼요. 공통되는 건 마이너스보다 작다인가요? 네. 그럼 두 개의 공통범위가 이건 공통범위 구하는 거 아니죠? 첫 번째 범위에서 구한 해도 답이고요. 두 번째 범위에서 구한 것도 답이기 때문에 두 개 답을 합쳐야 됩니다. 답은 뭐란 얘기예요? 이거 합치면 뭐냐고요? 전체. 모든 실수가 답이네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자, 아까 전에 절대값이 1과 3 사이에 있는 거 한번 연습했습니다. 절대값 속에 있는 게 x였을 때. 네. 자, 이런 1과 3 사이 이건 숫자고 이것도 숫자잖아요. 범위 쪼갤 필요가 하나도 없네요. 아까 범위를 쪼갰던 거는 절대값 오른쪽에 x가 있을 때만 범위를 쪼갰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양쪽이 숫자이기 때문에 양수 중에는 1과 3 사이에 있을 때 그렇다고요? 네. 음수 중에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가 절대값이면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 싹 다 1을 더했습니다. 싹 다 1을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이게 답이네요.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절대값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값 두 개 가지고 있는 건 또 다른 유형입니다. 문제가. 절대값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옆에 게 숫자냐 문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을 다르게 가지고 있지만 절대값이 두 개일 때는 무조건 범위를 쪼갤 겁니다. 절대값이 두 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범위를 쪼갤 겁니다. 경계값이 누구예요? 이하고요. 경계값은 2하고 0의 값이 경계값입니다. 첫 번째, 2보다 클 때. 두 번째, 0과 2 사이 있을 때. 세 번째, 0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부호를 조사하실 거고요. 첫 번째, x가 2보다 큰 때 등호는 항상 x가 큰 쪽에 등호를 붙이는 편입니다. 등호는
문자 쪽이 큰 쪽에 등호를 붙이는 편입니다. 문자가 숫자보다 큰 쪽에 등호를 붙이는 게 공통된 약속입니다. 자, 첫 번째 x가 2보다 커질 때는 둘 다 양수인가요? 둘 다 양수이면 2x-2가 4보다 작습니다. 2x의 값이 6보다 작아요? 이렇게만 해도 이해되시나요? 공통된 범위의 값은 2부터 3까지입니다. 첫 번째에서 구하는 요거고요. 두 번째 0과 1 사이 있으면 앞에 있는 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 사이는 1을 생각해서 1 대입했더니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야. 음수고 이건 양수인가요? 네. 그럼 씁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x의 값이 4보다 작습니다. x 지우지 마시라고요. x 지우는 순간 헷갈리니까요. 두 개 산수했더니 0x인가요? 네. x한테 뭘 대입하면 이걸 만족하죠? 네, 해가 무수히 많단가요? 싹 다 성립하나요? 그런데 두 녀석의 공통된 범위가 누구예요? 0부터 2까지가 공통된 범위입니다. 0부터 2 사이 있는 건 다 돼요. 이 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 0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인가요? 둘 다 음수여서 첫 번째도 마이너스 달아줬고요. 두 번째도 마이너스 달았습니다. 2항했더니 2x, 2항했더니 마이너스, x값 마이너스보다 큽니다. 공통된 범위고 있습니다. 공통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가요? 첫 번째에서 구한 답도 답이고 두 번째에서 구한 답도 답이고 얘도 세 번째 범위에서 구한 것도 답이어서 이 답을 다 합칠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다 연결되나요? 네. 그럼 답을 뭐라고 쓰실 거예요? 이걸 답으로 얘기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부동식 다 끝났나요? 네. 숙제가 뭔지 아시죠? 딱 정확히 배운 데까지 개념쌤 풀으시고요. 문제일쌤 적도 풀어보세요. 정민이 남아서 나이트쌤 연립방정식 공부하세요 지금부터.